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24시간 분석하는 저는 권재일입니다. 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어제 날짜로 출시했습니다. 자, 근데 20년 이상의 업력을 기반으로 이 데이터전을 활용한 한국어 생성형 AI 모델을 구현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인공지능에 맞설 국내 유일한 대항마로 보이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러나 베타 테스트로 먼저 출시된 이 하이퍼클로바 X가 정상적인 실행을 하지 않고 느리게 반응하며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7% 폭락한 이유가 이렇게 실망 매물이 함께 겹쳐지고, 또한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하이퍼클로버 X 버전 출시로 인해 기존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그리고 이 밸류 체인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적용시키면서 업무 효율성이 더욱 증가될 예정입니다. 네이버의 주력은 포털을 이용한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생성형 인공지능이 광고의 효율을 높여주는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네이버는 B2B 모델로 이 수익성을 강화시키는 사업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클로바 스튜디오도 이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로 지금 현재 이 B2B 모델에서는 이 소카와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 SK, CNC 등 기존 사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로바 X는 이 대화형 서비스와 기업 생산을 위한 AI 플랫폼, 그리고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AI 도구에서 이 세 가지 기능을 하이퍼클로바 X로 출시한 건데요. 자, 기존에도 이 대화형 서비스나 아니면 지금 비즈니스 특화된 AI 개발 도구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면서 조금 더 보완된 이런 기능이 출시가 된 것이죠. 다만 이제 너무나 많은 사용자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모습들이 네이버의 낙폭을 조금 더 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가는 기대감에 선 반영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종목을 포착했을 때 29만원 선이었는데 현재 23만원 언저리 올라갔다가 지금 이 기대감에 올라간 가격에서 조정 흐름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네이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거고요. 네이버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클로바를 이용한 상품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와 창작자의 결과물을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판매자와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 스마트 스토어나 커머스 AI 솔루션, 그리고 클로바 X 스마트 플레이스 등, 자, 이런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주를 위한 클로바 X도 있고요. 이 기업 쪽으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들 계속 확장되고 있는 과정, 그래서 매출액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낙폭이 벌였다는 건 그만큼 이 실망 매물이 가중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증시를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하반기 증시가 악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하락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명운을 건 한국어 거대 모델 LLM 인공지능 AI 하이퍼클로바 X가 호재가 하루 만에 소멸되면서 개미들이 허태하고 있다. 미국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네이버도 하락 압력을 받는 듯다. 전날 장 마감 후 공개한 클로바 X의 성능 우려에도 주가 하락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챗 GPT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자, 어지간한 이런 기능으로는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챗 GPT하고 크게 차별점을 못 느낀 것 같다는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한국어 언어 모델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됐다라고도 보여지고, 실제로 이 할로이네이션 현상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 AI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건데, 자, 이런 현상들도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네이버의 매출액 향상에는 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이 네이버의 주가는 내려가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서 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매출액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하락 트렌드를 밟았고, 매출액 트렌드는 상승을 밟았고, 이 트렌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포시마크란 걸 인수했는데 이 당시에 주가 낙폭이 더 컸었죠. 자, 이게 다시 한번 매출액이 올해 1200억 원 이 상반기에 이렇게 나와주면서 포시마크도 이제 악재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네이버 사업 확장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PER 밴드도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당장 뭔가 장기 투자에 들어가기에는 이 리스크가 있지만 일단은 주가는 한번 조금 긴 흐름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해외 증시와 이 해외 증시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이 중국을 포함해서 이 브릭스 국가라고 하죠. 브릭스 국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최근에 이 사우디나 기타 등등 나라 20개 이상 더 추가적으로 이 신청을 하면서 가입을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이 미국 기축통화국에 대한 어느 정도 위협은 조금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2010년도 이후로 해서 뭐 무역 전쟁이다 뭐 이런 게 더 많이 커지고 있죠. 최근엔 이 기술에 대한 전쟁도 발생하고 있고, 미국은 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고, 자, 이렇게 갈등 양상들이 더 커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PI 또한 이게 높게 올라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물가가 3.2%대로 많이 낮아진 추이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기업과 개인이 힘들어지면서 미국의 재정이 악화되니까 돈을 증액해서 끌어다 쓰는데, 이 증액해서 끌어다 쓴 채권을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매각하니까 이걸 결국에 미국이 다시 재매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0년 전 이제 명목금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3.5%인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고 5번 연속 동결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께서도 집값은 거의 바닥 인식으로 이자율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값 하락에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비투하지 말라, 결국 이런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젊은 세대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이제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 생각하고 집을 사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모기지 리츠 회사도 이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미국 상용 부동산 대출 규모도 2,500조 규모로 매우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기업의 실적도 많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도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피스 공실률이 거의 10년 전만큼 공실률이 많이 높아진 수준에서 기록하고 있고, 사용용 부동산 가격도 그에 따라서 이제 조종세가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한 기업 수가 2023년도 이 상반기에만 402개의 기업이 파산을 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이때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크본드를 이런 미국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많이 잡은 모습인데, 이게 다시 한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채 10년물도 이 장기 채권도 이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채권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쭉 해요.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 채권은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쭉 하는 거죠. 지금 4.241% 딱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장기적인 트렌드상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금리 인하 전까지는 섣부르게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TMF 해갖고 이게 금리가 25베이시스 포인트가 움직이게 되면은 변동성이 10에서 15%나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발표 한 번 하면은 이 정도의 변동성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코인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는 와이코프 패턴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경계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이코프 패턴이 이제 베어 트랙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반전되는 이런 흐름들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끌러 올려주면은 여기서 한번 수렴하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미국도 많이 부채가 커져서 힘들지만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결제에서 이 달러의 장악력, 그리고 세계 이 결제 시장에서 이 달러가 가진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도 어렵지만 다른 나라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달러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다른 약소 국가들에서 많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디폴트까지 나는 국가들이 2020년도 이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이 터키 있잖아요. 터키의 리라화가 수만 퍼센트가 올라갔고, 지금 터키의 가격이 많이 쌓였습니다. 많이 내려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등이 한번 하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찔끔 이제 반등한 정도고, 그래서 달러의 이제 강달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상승 반전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와이코프 패턴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C를 지나서 이 D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로 마찬가지로 더블 바텀을 그리고 다시 한번 강세를 그리려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환율이 이 과거의 밴드,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 환율이 1000원에서 이 1100원의 밴드인데, 자, 이 1000원, 1100원 밴드는 경제가 성장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안정적일 때 가능한 수치이고, 이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런 부채 문제들, 그리고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더욱더 환율의 가격 밴드가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이 1300원에서 그 이상 밴드로 이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상승할 때는 이 밴드보다 더 높게 오버슈팅 한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 정상 가격이 막 이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를 볼 텐데, 결론은 보면은 미국 증시가 하반기에 어려울 것 같고, 미국 증시 어려우면은 이제 국내도 많이, 내수도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국내도 힘든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은 결국에 국내는 더 큰 하락세가 발생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 주봉이에요. 이게 네이버는 일단 일목구름에 입성해갖고 반등까지 일어나고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까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약세 트렌드를 내려가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을 잘 지켜내줘야 돼요. 만약 못 지킨다고 하면은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런 와이코프 패턴이나 아니면은 특정 패턴을 그리면서 가격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을 그리면서 횡보하면서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스닥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빠진다라고 보면은 네이버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분기를 끊어서 보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뚫리면은, 이탈하면은 손절 주문까지 또 염두에 둬야 되고, 만약에 내려갔을 때 이 구간에 새롭게 매물을 쌓으면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매출 자체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려면 이 침체 시기에서는 광고 업황이 많이 부진 흐름을 보일 거예요. 이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이버의 매출액에서 50%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주가 전망 한번 해볼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매수와 매도에 대한 판단 각자에게 있다는 거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